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예, 이게 기타죠. 이게 한 30살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끔 쳤는데 그 이후에 한 32, 3년 안 쳤네요. 줄도 안 맞추고요. 이렇게 기타, 오르간, 제가 시골교회에서 반주도 해보고 군대에서는 연대 교회에 반주자가 없을 때 몇 번 이렇게 땜빵으로 가끔 해보기도 했는데 피아노 바이엘 파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오르간으로 배운 실력으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여기 전주에 도립국악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금을 배운다고 소리 삑삑 낼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도립국악원에서 장고를 그건 꽤 배웠는데 몇 달 배웠는데 잘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 3번씩 나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만두고, 그것도 다 결혼하기 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노래를 잃었고 악기를 놓았죠. 제가 기타 같은 것은, 기타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주 치던 곳이 있네요. C라든가 D 마이너라든가 D라든가 그런 코드를 짚은 곳이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달았네요. 그처럼 잘하려면, 정말 색소폰 잘 불려면 입이 불켜야 되고, 기타를 잘 치려면 손이 여기서도 물집이 잡히고 이 왼손은 못이 박혀야죠. 그런데 이제는 노래방 가본 적도 정말 몇 년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일 때, 그 전에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있으면서 시골 친구들도 안 모이고, 노래는 이제 조용필 넘어서 김광석, 안치환 그런 정도에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실용음악학원이 많이 생겨서 에코디언을 가르쳐준다, 트럼펫이다, 색소폰이다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는 이제 머리를 식힐 때는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색소폰이라든가 트럼펫이라든가 팜플루스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들으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배우고 싶으면 배우라. 근데 저는 안 배웁니다. 이제 와서 남에게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안 배웁니다.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골프 같은 것은 안 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합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레슨을 배워야 되고 그런 건 안 하고, 제가 이제 진화로 60대 중반인데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기타도 혼자 이제 한다면 하지만 이게 멋쩍게 노래 부르는 게 그래서 그런데, 역시 읽고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배워서 하는 것, 그것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타 하나 배우는 것도 정말 명창 있으면 귀명창도 있다고 하죠. 또 귀명인 귀가수도 있듯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기초, 기타도 그렇잖아요. 음정, 그 다음에 화음, 박자, 코드, 스윙이다, 웰츠다, 록이다, 블루스다, 고고다, 트롯이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발씩 한 발씩 가야지, 한 음씩 한 음씩 가야지 비결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이 와서, 어떤 기타리스트가 와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지, 자기 손이 불켜야 되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열망한다든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으로서 옮겨야지 악기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선생이 와서 레슨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악기를 가진다고 해서 손이 최고여야지. 아무리 수제 기타 같은 건 아마 비싼 거 몇 억씩 하고 그럴 거래요. 몇 천만 원짜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른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기교를 부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대개 외국에 유학 가면 많이 듣는 말이 그거라고 하죠. 너무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기계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하죠. 그리고 너무 기교를 부리려고 한다.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남의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뭔가 그 다른 명인들이 하는, 정말 그 명장들이 하는 기교를 그것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자기 악기를 거칠더라도 다뤄야 되고 자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적이다. 그런데 기교 부리는 것마저도 그런 그 명인들이 하는 그걸 흉내내려고 한다. 그러면 내 혼이 빠지고 내 예능이 빠지면 그게 무슨 예술이냐, 그게 무슨 예능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노래자랑 같은 데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다른 뭐 콩쿠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도 그게 드러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콩쿠르 같은 걸 굉장히 크게 따지는데, 콩쿠르도 뭐 세계적으로 매우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물 간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서 여는 무슨 그 뭐랄까 연원을 가지고 있는, 누가 배출된 그런 것도 모르는 어디서 콩쿠르를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출세했다면, 상 탔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게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로 평가하는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정명훈이나 정명화 이런 사람들처럼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배워버리면 이제 그런 흠이 없는데, 중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대학에 가서 유학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죠. 근데 이게 운동 같은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야구 교실이다 해가지고, 또는 초등학교 야구다, 중학교 야구 이렇게 가서 프로들이 가서 보면은, 아니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이 어깨 근육, 팔 근육, 이 손목 근육 이런 것을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던질 줄 아는, 이 속구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뭐 120kg, 110kg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기교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던지면 막 8개, 9개를 그 변화구를 던져가지고, 이게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헬기 타고 그냥 산 중턱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몇 걸음만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걸 쉽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그 부실한 상태에서 기초가 그 윗계단을 기교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른들이 되어서 배운다 하더라도, 제 동생이 이제 요새 색소폰을 배우는데, 색소폰도 이게 또 악기가 뭐냐, 피스가 뭐냐, 뭐 알트다, 베이스다, 뭐 국산이다, 일제다, 독일제다, 영국제다. 야,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색소폰 부는 사람이 명인이어야지, 입이 명인이어야지, 손가락이 명인이어야 되지, 악기가 부는 게 아니거든요. 악기 아무리 좋은 걸 갖춘다고 하더라도, 기타가 내가 열망한다고, 열정을 가진다고, 기타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됩니까?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이 붉히고 피가 나고 못이 박히고 진물이 터지고, 그 위에 또다시 더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쌓아야 하는 거죠. 근데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기교부터 막 부리려고 해서 그 멋진 이 폼 잡는 사람들. 근데 동생 말 들어보니까 역시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색소폰 한 1년도 안 돼서 열에 8명은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1년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몇 달도 뭐 아마 못 가는 사람이 즐비하겠죠. 그럴 정도로 이게 그 한 발 한 발을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얘가?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을 들어보면, 나도 이거 유튜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500명도 크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마 열에 9은 될 거예요. 그러나 백종원 같은 사람도 있죠. 백종원 요새 확인해 보니까 531만이더라고요. 무려 구독자가. 제 10,000배도 훨씬 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처럼 그런 사람의 연주를, 여기서도 이제 유튜브에 한번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겠죠. 열정을 가지고 정말 갈망을 가지고 하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한 발 한 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 발 한 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냥 위에서 하는 그 기교 뭐 애창곡 몇 개 불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음악 이론도 배워야 되고 화성도 배워야 되고 화음도 배워야 되고 그 코드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악기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반주기도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반주기처럼. 그것도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참 악기도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어야 가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그러죠. 역시 유능한 선생님 코치를 받으면 아무래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악기나 비결이나 선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최고의 선생이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금방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대로 안 되죠,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되면 김연아가 해마다 몇 명씩 나오죠. 그럼 막 세 바퀴, 공중에서 세 바퀴 반, 그게 도는 게 쉽습니까? 안 되죠. 정말 엉덩이 뼈가 어긋나도록, 허리가 아프도록, 무릎이 터지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한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기 뭐 오르간이다, 기타다, 대금이다, 장고다 이거 만져봤지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 먹어서 한 사람이 뭐 색소폰 그렇게 듣기 좋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라 하지만 안 배웁니다. 왜? 그게 간단하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루려면 애창곡 부르고 이렇게 악곡을 보면서 곡을 보면서 부르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안 불어봐도 압니다. 왜? 다른 악기를 다루면서 제가 악기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음악 이론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그 재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에코디언도 친구도 또 배우는데 그게 에코디언도 이게 묵직합니다. 바람 그 양과 그 다음에 그 손을 이렇게 이 왼손과 오른손을 각자 놀리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이 그 손 하나로 반주하면서 리듬을 이렇게 타는 거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무거운 또 에코디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활량도 있어야 되고 트럼펫 같은 건 특히. 그래서 악기도 참 들으면 시원하지만 상쾌하지만 자기가 그 경지에 이르려면 손이 닳고 입이 붉히고 허리가 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안 해본 영역이니까 그래요. 안 해본 영역을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경지에서 만나는 어떤 뭐랄까요, 그 자극이 있고 그럼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아는 거에서 느끼는 어떤 그 쾌락, 만족감도 있고 그거 좋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또 수업료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지 않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다리를 몇 계단씩 건너뛰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1년 넘겨, 2년 넘겨, 3년 차 이렇게 해서 애창곡도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1년도 못 넘기고 파라리 그만두는 겁니다. 보기가 좋지, 듣기가 좋지, 자기가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전부인 겁니다. 성공에서도. 단계적 실행, 지속적 실행. 그런데 시작보다 실행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발씩 꾸준히 하라는 차원에서 실행이 전부다. 근데 그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히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바로 평생 가는 자기 직업이요, 전문성이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악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